이번 주제는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신체를 위해서 이용되고 있는 동물입니다. 바로 실험동물이라고 분류되는 동물들이죠. 매년 실험에 사용되고 죽어가는 동물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사실 실험 도중에 죽는 동물도 있고요. 이제 실험이 끝나게 되면 이제 결과를 얻게 되면 안락사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세계적인 통계를 보시면 이게 매년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수는 1억 1,500만 마리가 넘습니다. 벌써 억 단위로 지금 동물이 활용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곳에서 이 동물들이 실험되고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여성하고도 관련되어 있는 화장품 회사에서, 그리고 제약회사. 그렇죠. 제약회사에서, 그리고 병원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연구소에서 연구자들이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 동물 실험을 왜 할까요? 인간에게 안전하기 위해서. 그렇죠. 약이라든지 뭐 예방주사라든지 의료용품이라든지, 그리고 독성물질, 그러니까 화장품 같은 경우에 독성물질이 사용될 수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이것들의 안전성과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유효성, 그런 실험을 위해서 동물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 아까 말씀드렸죠? 학교에서,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그 개구리 해보, 저도 그걸 했는데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산채로 이제 이렇게 핀에 꽂아놓고 이제 해부를 하잖아요. 그때 그럴 때 별 느낌이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철이 들면서 저도 내가 어떻게 그런 걸 보면서 아무 감정이 없었지? 그러니까는 이런 조그만 생각의 방향을 틀면 그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린 전부 다 어렸으니까 선생님이 하자는 대로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이제 동물들이 실험되는데, 이 사진을 보시면요, 그 첫 번째 사진은 이 개 표정을 보시면 참 슬프죠. 여러분, 개 중에, 개들도 굉장히 많이 실험 대상으로 쓰이는데 어떤 개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지 아세요? 비글이요. 왜요? 순하고. 그렇죠. 많이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래서 비글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럼 첫 번째 사진이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뭐 앞에 마스크 같은 걸 쓰고 있죠. 저런 그게 호흡기예요. 그래서 계속 이 비글들한테 담배 연기를 계속 주입해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마시는데 이게 왜 필요할까? 이런 테스트를 왜 할까요? 이제 폐암 관련된, 그렇죠. 폐암 관련된 그런 실험이에요. 그래서 이 얘네들이 이제 실험하는 과정에서 폐암에 걸리면 안 됐다, 고쳐줄까요? 결국은 이제 그 병 때문에 죽어가겠죠. 다행히 살아남은 애들 요새는 최근에 이 실험동물에 대한 복지 관련해서 이제 입양을 이제 공고를 하죠. 살아있는 애들은. 그리고 밑에 실험은 지금 토끼인데, 토끼가 또 안점막 실험이라고 해서 이 토끼의 그 눈은요, 눈물량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적대요. 그리고 눈 깜빡임도 적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점막을 활용해서 테스트할 수 있는 게 딱 그냥 맞춤인 거예요, 연구자들한테. 그래서 어떤 걸 할 것 같아요? 우리 마스크, 그죠? 마스카라라든지 또 컨택 렌즈라든지, 그리고 뭐 안약이라든지, 다양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토끼를 실험합니다. 저러다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죽는데, 이 약 자체에도 죽을 수도 있긴 하지만 또 왜 죽을까요, 토끼들이? 저는 이번에 그 토끼 구조 활동하면서 알게 된 건데, 토끼의 뼈가 굉장히 약해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몸부림을 치다가 이 뼈가 부러져서, 특히 이 목뼈가 부러져서 죽는 경우가 참 많대요. 토끼가 그렇게 연약한 동물이라는 걸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동물 실험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요? 당연히 동물들은 불행해요. 동물 학대 요소를 우리가 배제할 수 없죠. 그리고 더욱 사실 그 중요한 문제는 이런 실험 결과의 과학적 오류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혹시 탈리도마이드라는 약 이름 들어보셨어요? 사실 실험과 관련돼서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건인데, 1960년대 초반에 임산부들이 입덧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입덧을 줄여주기 위한 약을 이제 먹게 되잖아요. 그때 탈리도마이드라는 약이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됐거든요. 근데 이것을 먹고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냐면, 그렇죠. 태어난 아기들이 사지가 없거나 짧았어요. 그 사진들을 보면 굉장히 끔찍해요. 그래서 그 생산이 중단이 됐거든요. 근데 이거 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공연하게 이렇게 알려진 것도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 그런 과학적 오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품을 동물 실험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제대로 적용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아까 제가 잠깐 동물 실험을 하는 장소에서 이제 연구소를 얘기했는데 이 연구소에서는 불필요하거나 남용되는 실험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 연구자들은 이런 실험을 왜 할까요? 그렇죠. 이걸 실용화해서 쓸 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자기 저널에 발표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실험을 자꾸 똑같은 실험을 반복을 해요. 저보다 좀 나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근데 그 실험 과정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널에 왜 싣고자 할까요? 학위를 따고 저널에 그 논문이 많이 실려야지 취직을 할 수 있으니까 기업이든 학교든. 그래서 이런 실험의 남용 문제가 대두되니까 이런 생명윤리를 또 다시 이제 거론하게 되겠죠. 그래서 동물의 생명도 중요하고 그들의 고통을 좀 줄여주자. 그래서 3R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실험의 수를 줄이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 동물들의 고통을 줄여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 가장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건데 동물 대신 다른 방법을 활용해보자. 그래서 대체법. 그래서 여기 대체 실험으로서 나온 것이 뭐냐면 사람이나 동물을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그 세포 조직 있죠. 그 세포 조직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장기 칩을 활용해요. 장기 칩은 실제로 그 장기 세포를 갖다 칩에다 이렇게 껴서 하는 건데 이런 내용은 굉장히 전문적인 거라 제가 그 다음에 또 동영상을 소개를 할 건데 그것도 한번 보세요. 이제 뉴스에서 나온 건데 우리가 장기 칩을 이용해서 동물 대신 어떻게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좀 더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요새는 이제 보편적으로 이 대체 실험이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동물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쭉 다른 내용을 보시면 동물 세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그럼 이거 인식하는 거에서 끝나야 되나요? 이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들의 삶을 좀 더 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겠죠. 바로 그 첫 번째가 우리 이번 강의의 마지막 부분인 동물보호법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동물보호법은 1991년에 처음 만들어졌어요. 당연히 외국 국가는 더 훨씬 오래전에 100년 전에 만들어지고 졌겠죠. 그래서 역사는 그 짧지 않지만 그 제정 이후로 계속 이게 지금 전면 개정, 부분적으로 수정 이런 식으로 올해에도 올해 초에 이제 개정되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1조를 보시면 이 동물보호법을 만든 목적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보면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보장 및 복지 증진을 꾀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여 동물의 생명 존중 등 국민의 정서를 기르고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 강의의 사실 목적도 결국은 동물과 조화로운 평화로운 공존을 이루기 위한 첫 발자국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물법의 그 목적, 이 왜 이 보호법이 필요한지에 대한 목적이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한 조항을 볼 텐데요. 8조에 보시면 동물 학대를 하면 안 된다는 금지 조항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몇 개만 소개할게요. 1항 1호에 보시면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그 다음에 2항 1호에 보시면 도구나 약물 등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이 두 가지만 보면 우리가 어떤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동물 학대를 하는 경우를 이제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개 나오는 걸 보면 1항 3호에 보면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우리가 반려동물하고 살면서 사실 방치하는 경우가 사실 이런 경우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2항 3의 2호를 보시면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 공간 제공 등 농林축산 식품 무령, 이 또 시행령이 따로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 보면 그곳에서 정하는 사육 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이 경우에도 이제 동물학대에 들어가죠. 이거는 앞에 말한 것과 관련해서는 두 조항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 것도 동물학대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준수사항을 지켜야 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3항은 동물에 대하여, 이게 지금 각종 이렇게 아래, 그러니까 1호, 2호, 3호 이렇게 해당하는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거나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그리고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그 포획 자체 그 행위도 동물학대에 들어간다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동물보호법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길고양이 600마리 사건 들어보셨나요? 이게 5년 전에 발생한 일인데요. 굉장히 끔찍해요. 길에 다니는 고양이, 그러니까 가족이 없죠. 얘네들을 잡아다가 이 업자가 그것도 산채로 끓는 물에 넣어서 이걸 왜 했냐면 이거를 보신업자에게 팔기 위해서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건은 어떤 법에 저촉이 될까요? 8조 3항에 보면 동물에 대하여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 이것이 8조 3항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근데 이 46조 같은 법에 보면 46조에 이것의 행위에 대한 벌칙 조항도 있어요. 제8조 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이 있는데 이게 그 당시에 그렇고 지금 현재는 이게 어떻게 바뀌었냐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그런 벌금이 이제 정해졌는데 사실 그 학대 사항에 따라서는 3천만 원 그리고 3년 이하의 징역으로까지 나오는 조항도 있어요. 근데 결론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징역 10월에 사회봉사 80시간인데 집행유예가 2년이에요. 집행유예가 졌다는 것은 벌써 이것이 그렇게 큰 벌이, 그러니까 큰 범죄가 아니라는 그 사회적 분위기가 반영된 거죠. 사실 외국에 있는 동물보호법을 보면 사실 길고양이 잡아다가 이런 행위를 하지도 않겠지만 이렇게 살생에 관련되게 되면 중죄로 다룹니다. 그래서 이런 집행유예 같은 건 없어요. 바로 몇 년의 수년간의 징역형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는 이런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 실제로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물보호법이 이제 진화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적 분위기도 변해간다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사례예요. 개 전기도살 사건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게 바로 그 대법원 판결이 올해 초에 나왔거든요. 근데 4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건 여러분은 아마 소위 말하는 개고기를 먹진 않을 텐데 그 과정에서 죽여야 되잖아요. 죽이기 위해서 사실 일반 다른 가축은 전살법이라 그래갖고 그 전기봉을 입이나 항문에 넣어갖고 이제 기절시킨 다음에 이제 죽이거든요. 그 다음에 방열을 해요. 근데 사실 개는 엄밀히 말하면 가축은 아니거든요. 근데 전살법을 사용합니다. 전기봉을 똑같이 개 입에다 넣는데 실제로 많은 경우에 개들이 그냥 기절만 하고 사실 또 의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에 이제 죽이는 과정에서 의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죽이는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8조 1항 1호에 보면 목을 매다는 등 여기서 중요한 건 잔인한 방법입니다. 이건 누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깨어있는 상태에서 죽인다는 건 굉장히 잔인한 거잖아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8조 1항의 1호를 저촉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심하고 2심에서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수년 전이죠. 이제 판결, 그러니까 이 재판 과정에서 1심하고 2심에서는 도살 방법이 잔인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무죄로 나왔어요. 그래 당연히 이제 동물보호단체에서 이것을 이제 항고를 하겠죠. 그래서 대법원에 들어갔는데 대법원에서는 이 원심 판결을 파기해서 도로 보냈어요. 다시 심사를 내라. 왜냐하면 이 잔인한 방법을 이란 것을 심사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 우리 그 동물에 대한 정서를 갖다 감안을 해서 이게 결론 나온 것이냐. 이 잔인한 방법에 대한 그 고뇌가 더 부족하다 그랬고 원심을 파기해서 보냈는데 이번에 고등법원에서 이거 유죄 판결이 났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이 법을 만들고 그리고 집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실 법조항을 그대로 적용하는 데도 해석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 사회적 분위기가 아무래도 가만히 되죠. 이 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우리의 분위기는 사회적인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의식은 이 정도로 이제 발전이 됐고 유죄 판결이 나오는 데서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된 것이죠. 이번 강의는 이것으로 이제 마치고 다음 네 번째 강의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 사회에 데려온 이 동물들의 고통을 우리가 발생시켰고 그랬으면 그것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인간과 동물과 그리고 환경이 어떻게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두 가지를 논할 겁니다.